자, 공통수학 2. 1단원부터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단원에 대한 얘기는 조금 생략을 하고, 자,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좌표, 그리고 직선, 쉽게 얘기하면 좌표는 점을 얘기해요, 점. 그 다음에 자, 원, 그리고 자, 이것들에 대한 이동을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인 좀 단원이라서 문제를 풀었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영상은 우리가 좌표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이제 영상은 딱 2개 정도 나올 것 같고, 내용이 딱 2개란 얘기야. 그 2가지 내용에 대해서만 해석할 수 있으면 크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수직선이 아니라 좌표 평면에 대해서 배워. 그래서 XY축에 이렇게 있을 때 기본적으로 점을 표현하는 방법은 중학교 때도 다 배우잖아요. 그죠? 여기에 X는 3이라고 하는 값과 자, Y는 2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있게 되면 우리 이 두 직선이 만나서 이 하나의 점을 표현하게 되는데 순서상으로 3,2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거. 이런 거 다 알 수 있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요 좌표 평면상에 이제 점을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이 점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죠. 뭐 하나 더 찍어보면 어딘가에 자, X는 뭐 6, 그리고 Y는 6, 뭐 이렇게 돼 있는 뭐 이런 점을 하나 찍어봅시다. 그러면 얘는 6,6이라고 하는 이런 점이 될 거야. 자, 그럼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여기서 나오는데 뭐냐면 3,2라고 하는 이 점과 6,6이라고 하는 이 점 있죠? 자, 점을 이렇게 쭉 연결해요. 그럼 하나의 선분이 만들어지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선분의 길이 다르게 표현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걸 주로 배우게 돼요. 그러면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하냐? 이미 본 적도 있어.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요. 자, X축 연장선을 그리고 Y축 요렇게 평행하게 선을 그려요. 연장선을. 그럼 여기가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여기는 X가 6이고 여기 X가 3이니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 길이가 3이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긴 Y가 6이고 Y가 2인 거니까 역시나 이 길이도 충분히 4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D라고 주로 표시를 할게요. 자, 그럼 저 D는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뭐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물론 피타고라스 수 생각하면 바로 5가 떠올라야지.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거리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음의 제곱근은 없어요. 그래서 루트를 붙여주시면 끝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좌표를 가지고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 한번 쓱 보시고 얘를 좀 일반화시켜서 이제 우리 공식으로 만들어낼 거예요. 자, 가지고 갑니다. 자, X축 그리고 Y축. 자, 여기 위에 있는 어떤 두 점, 임의의 점을 제가 좀 표시를 해볼게요. 자, X1, Y1 그리고 다른 데는 X2, Y2라고 두 점을 나타낼게.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바는 점과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X축 평행, Y축 평행하게 연장선을 그려서 이제 길이를 따져보시면 자, 얘는요 X2, X1이니까 자, 요 밑변의 길이는요 X2에서 X1을 빼면 되겠지. 자, 요거 높이 해당하는 건 Y2에서 Y1을 빼서 요 길이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역시나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나타내면 피타고라스 정리죠. D 제곱은 자, 그리고 X2-X1 제곱에 Y2-Y1 제곱 이렇게. 괜찮니? 뭐라 그랬어요? 거리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뭐만 필요하다? 자, 이 양의 제곱근 이것만 필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서 계속 써먹을 거예요.
여기 제곱이 없는 것처럼 보이냐? 여기 제곱이 있다잉. 자, 근데 봐봐. 편하게 생각하실 건 뭐냐면 우리가 길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썼지만 x2 빼기 x1의 제곱이나 x1 빼기 x2의 제곱이나 제곱을 하면 동일하기 때문에 편하게 생각해. 그냥 x좌표끼리 빼서 제곱이야. y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어딜 빼든 제곱하면 결론은 똑같기 때문에 y2, y1 혹은 y1, y2 어디서 빼든 상관없이 제곱해서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된답니다. 거기에 루트 이걸 자주 빼먹는데 루트를 붙이셔야 두 점 사이 거리가 된다는 거. 괜찮지? 뭐 간단하게 연습하면 이런 거죠. 3,1이 있고 마이너스 1,2가 있으면 빼요. 4, 16 되겠죠? 제곱하면. 자, 빼면 1, 제곱하면 1이고 자, 루트를 이렇게 붙여버리면 돼. 그럼 이게 두 점 사이 거리가 되는 거야. 그게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래서 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가지고 몇 가지 유형들을 좀 많이 풀 거거든? 그래서 자, 우리가 처음 배운 공식이 거리 공식이다라고 하는 거, 요걸 조금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 거리 공식과 관련된 내용밖에 안 다룰 거야. 개념적으로는 아주 가벼운 내용이야.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페이지 9페이지. 자, 교재는 이제 개념 플러스 유형으로 하고 있는데 되게 쉬운 책이에요. 자, 필수의 제 1번을 보게 되면 자, 두 점 A, B가 있고 거리가 4 루트 1이에요. 네. 필수 1번. 자, A는 2,3 그리고 B는 A-1,-1이요. 자, 그때 거리가 4 루트 1이라 그랬죠? 자, 해볼게. 뺍니다. 자, 문자 앞에 마이너스 붙으면 불편하니까 이렇게 A 빼기 3 제곱. 자, 숫자 정도는 암산해라. 그냥 16이죠? 자, 여기 루트 있을 때 4 루트 2예요. 자, 그러면 루트를 없애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양변 제곱을 통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A-3 제곱은 제곱 더하기 16은 16에 2니까 3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빼면 16이 남아요. 자, 그럼 이거는 뭐 전개할 필요 없이 굳이 제곱근으로 계산하시면 A는 7 또는 마이너스 1이겠죠? 문제에서는 모두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둘 다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괜찮니? 그리고 살짝 이제 계산을 조금 편하게 하면 자, 거리와 거리가 같다라고 할 때는 어차피 우리는 제곱을 해서 루트를 없앨 거거든. 그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없앨 놈은 그냥 제곱해서 쓰시면 좀 더 편해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루트 안 쓰고 봐봐. A 빼기 3 제곱 16은 얘 제곱한 거 32 이런 식으로. 오케이? 네. 뭐 이거는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하시고 뭔 소리지? 헷갈리는데 왜 루트를 안 붙였다 하지? 그런 생각이 드시면 일단 공식대로 가세요. 루트를 붙이세요. 그리고 계산을 좀 하다 보면 제가 제곱을 떼고 식을 적는 거에 대해서 알아서 그냥 파악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A는 마이너스 1,1 B는 A, 마이너스 2 자, C는 4,0 자, 이번에는 점이 3개나 나와 있고요. AB와 BC의 길이가 같대요. 선분 AB, 선분 BC 선분의 길이가 곧 두 점 사이 거리였죠? 자, 그럼 해볼게. 뺍니다. A 플러스 1제곱 자, 더하기 9 자, 여기 루트가 원래는 있어요. 근데 난 양변 제곱할 거니까 루트를 생략하고 쓸 거야. 자, BC는 A-4 제곱에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계산하시면 자, A제곱도 쭈르륵 사라질 텐데 막 함부로 지워버리면 또 고민하고 계실까봐 그냥 일단 정리.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20 그러면 자, A제곱 지우시고 10A 넘어갔죠? 10이니까 A는 1이에요. 이렇게. 그게 어려운 거 없지? 그래서 뭐 그냥 기본적으로 공식 연습 한번 해봤어요. 자, 다음. 자, 넘어가기 전에요. 1-3번. 제가 밑에 문제는 다 풀지 않고 꼭 필요한 개념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좀 풀게요.
자, 밑에 1-3번. 자, 그러니까 내가 풀어준 문제에 대해서는 다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점. A는 5,A. B는 A,3. 3. 이렇게 돼 있네. 자, AB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한데, 자, 선분 AB의 길이가 최소가 된대. 근데 AB가 뭔지를 일단 식으로 만들어내는 게 이 단원에서 우리가 할 일이라고. 그러면 A-5 제곱에, 자, A 플러스 3 제곱. 뺄 때 제곱을 하면 어차피 결과값이 같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서 문자 앞에 마이너스를 안 만들고 있어요. 뭐 여러분 편한 대로 그냥 한쪽에서 계속 뺄래요?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루트를 쭉 씌우면 이게 선분 AB 길인데,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 얘는 2a제곱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34가 돼. 그럼 이걸 갖고 최소를 어떻게 구하는데, 혹시나 아는 건데 루트라는 모양 때문에 안 떠오를 수도 있거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뭐냐면 루트가 있든 없든 이건 값을 나타내는 거고, 요 안에 있는 식 있죠, 식. 자, 요 2차 식이 최소가 되면 루트를 붙였을 때도 최소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 있는 2차 식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되는데, 앞서 배웠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그래서 자, 2차 식의 최소값을 찾을 거예요. 어떻게 생겼어요? 아래로 블록하게 생겼지? 그러면 대칭축 A는 1 되겠죠? 마이너스 2A분의 B. 필수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A가 얼마일 때? 1일 때 최소값을 갖게 된다. 와, 일단 문제랑 상관없이 계산해보면, 자, 1 집어넣으면 32가 되죠? 그러면 최소는 루트 안에 32가 있는 거기 때문에 루트 32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괜찮지? 자, 근데 이 문제의 답은요, 최소가 되게 하는 A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대칭축 찾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A는 1이었다. 그래서 최소값 찾는 이 문제 중요합니다. 기억을 살려 놓으시고, 자, 다음 10페이지로 갈게요. 자,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자, 같은 거리로서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근데 여기에는 일단 기본 문제에서는 없고요. 좀 뒤에 가야 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필수 2번을 보겠습니다. 자, 두 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어. 자, A 1,2, B는 3,4. 자, 두 점이 있고요.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를 구하세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점을 구할 때는 항상 표현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모르니까 A, B로 나타내 볼 건데, 니네가 기본적으로 이제 도형에 대한 지식고, 얘가 어디 있냐면 X축 위에 있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이 뭐냐면요, Y좌표가 0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문자 두 개를 쓸 게 아니라 A라는 이 문자에 대한 값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A에서 P까지, B에서 P까지 거리가 같다 그랬죠? 이거 해석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점에서 어떤 점 두 개가 있는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예요. 알겠어? 그러면 앞에서 봤듯이 A에서부터 P까지 거리와 B에서부터 P까지 거리가 같다라는 얘기라고. 알았지? 자, 식 만듭니다. 자, A-1 제곱 4 A, B의 제곱을 만들었고요. 자, BP는요, A-3 제곱에 16이요. 자, 그러면 A제곱에 2A 더하기 5는 A제곱에 6A 플러스 25가 돼서 지우면 4이죠? 그리고 여긴 20이요. 자, 그러면 A가 간단하게 5 나오죠? 자, 답까지 명확하게 좌표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0이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자, 뭐 뒤에 있는 건요, 설명만 하고요. 자, 뒤에란다. 밑에 2번 우리가 A가 마이너스 2,1,
그리고 B는 3,0이야. 자,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Y는 X 위의 점 P라 그랬죠. 이번에도 P점은 A, B야. 모르는 거 구할 땐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근데 이번엔 정보가 뭐예요? 이 점 P가요, Y는 X 위에 있다네? 그럼 뭐뭐 위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 무슨 생각해? 대입하죠? 그러면 B는 A니까, 오케이? 여기 있는 B를 고치는 거야. 뭘로? A로. 그러면 문자 한 종류에 대한 것만 찾으면 되잖아. 그래서 역시나 AP와 BP 길이가 같습니다. 식을 세우시면 되겠죠? 자, 단순 계산은 이제 좀 연습을 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 답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찾으시면 되고. 자, 이 같은 거리를 이용해서요, 가장 잘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요. 자, 거기 이제 문제가 없어요. 자, 외심에 대한 거거든요. 자, 하나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합시다. 네. 삼각형의 외심이요. 자, 외심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서, 자, 외심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죠. 그래서 여기 변의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있어서, 자, 여기 어떤 외점이랬는데 외심 P라고 둡시다. 자, 외심이 있는데 외심의 성질이 뭐냐?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꼭지점까지 이렇게 연결하면 뭐 여기다 반지름이죠. 그래서 외심에서부터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너희들한테는 이렇게 점 3개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한테 외심의 좌표를 구하래. 그럼 얘를 이렇게 문자로 두시고, 자, AP 그리고 BP 그리고 CP 해서, 자, 요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근데 얘는 등호가 2개 있는 무슨 연립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요렇게 한번 풀어주시면 되겠죠. 뭐 계산은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더 할게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외심에서요, 외심의 위치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나왔던 도형들의 성질은 제가 그때그때 얘기해 줄 거고, 그걸 하나씩 좀 쌓아갑시다. 자, 위치가 어디냐면 특히나 직각삼각형에서 외심이 어디 있었는지 기억하니? 직각삼각형은 외심은, 자, 빗변의 가운데점, 중점이 외심의 위치였습니다. 근데 직각삼각형을 제외한 다른 삼각형들은요, 이 외심이 변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 위에 외심이 있다? 그럼 무조건 직각삼각형이고 그 위치는 무조건 빗변의 중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도형의 성질 까먹었을 것 같아서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괜찮지?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11쪽이요. 다음 유형으로 갈게요. 자, 필수에 대해 3번. 보시면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제곱을 해서 더하랜다. 자, 가볼게요. A는 0,3, B는 2,5예요. 자, 이때 X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역시나 X축 위의 점이라 그랬죠. 한번 봤으니까 익숙하면 좀 건너뛸 수 있겠네. A, 0이 되겠네. 자, 그때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값 그리고 P좌표 구하세요라고 했어. 자, 그럼 우리 만들어야지. 이번에는 AP가 아니라 뭐요? AP제곱이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9. 자, 루트를 씌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BP제곱이면요. 자, A-2제곱에 25. 자, 이걸 더해서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역시나 몇 차식? 2차식이죠? 그러면 자, 2a제곱에 마이너스 4a에 플러스 38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역시나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의 2차식이니까 이렇게 생겨서
자, A가 얼마? 1일 때네요. 자, 그 1을 대입하시면 이 값은 얼마? 36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 문제의 답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값은 36이고 그때 전피의 좌표는 1,0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죠? 네. 그래서 앞에서 이미 한번 봤던 형태이기 때문에 가볍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2페이지요. 네. 필수 예제 4번. 자, 이번에는요, 점 3개를 주고요. 그 점 3개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무엇이냐 판단하는 건데, 자, 삼각형 판단 있죠? 자주 등장하는 소재인데, 자, 삼각형의 판단은요, 각이 아니라 길이로 판단합니다. 물론, 각을 너네들한테 조금 찾게 도형적인 문제를 주고 나서 이게 무슨 삼각형이다 써놓는 것도 있지만, 문제로서 어떤 수치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요, 여러분, 길이를 갖고 여러분한테 삼각형 판단을 물어봐요. 그래서 어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뭐 A, B, C 있다고 합시다. 제가 C가 제일 긴 변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뭐 이 중에서 뭐 2개 같은 게 보여. 그럼 이런 건 당연히 우리 뭐라고 얘기해?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셋 다 같으면 정삼각형 되겠죠? 뭐 이거 당연한 소리니까 뺄게요.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냐? 피타고라스 정리 계속 등장해. 자,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면 직각삼각형이죠. 그리고 C제곱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보다 크면 얘는 각이 더 커져서 둔각삼각형이 되는 거고, 제일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제곱보다 작으면 예각삼각형이 돼요. 근데 뭐 예각삼각형은요 너무 이제 특징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길이로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네, 요 형태 정도까지 판단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네. 자, 그리고 이걸 답으로 쓰는 데 있어서 조금 추가적인 내용은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할게요. 가봅시다. 자, A는 마이너스 1,0, B는 1,-2, C는 5,2예요. 자, 그러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즉 AB가 뭐고 BC가 뭐고 CA가 뭔지를 이렇게 찾을 거거든. 해볼게. 자, AB는요 4니까 루트 8. 숫자 계산 정도는 그냥 합시다. 그지? 자, BC는요 16에 16이니까 32가 되겠죠. 그 다음 CA는 36에 4니까 40이야. 자, 첫 번째 같은 길이가 하나도 없음. 오케이? 이등변 아니겠죠? 두 번째 피타고라스 정리를 봤더니 제일 긴 거 제곱이 나머지 둘 제곱의 합과 같네요. 그럼 이거는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근데 이거 답을 직각삼각형이라고 하시면 서술하면 감점당합니다. 자,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여기 봐봐. CA가 빗변이죠.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려 생각을 해보면, 자, 빗변이라고 하는 건 90도랑 마주보고 있고, 자, 그게 이렇게 AC면 여기가 B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 B가 90도 직각인 직각삼각형. 뭐 그냥 삼각형 해도 어차피 직각은 마찬가지겠지만 이 B가 90도라는 걸 꼭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나? 네. 자, 그래서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되고, 만약에 점들이 조금 바뀌어서 예를 들어 여기에 AB가 루트 20이고 BC도 루트 20이야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거 길이 같죠? 이등변이지. 피타고라스 정리도 성립하죠? 그러면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정확하게 명칭을 잡아줘야 돼. 알았죠? 그래서 뭐 요
중에 뭔가를 빼먹고 쓴다? 네, 그럼 감점될 확률이 높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뭐 여기 밑에 문제도 다 길이만 판단하시면 되는데, 자, 4-3번이 조금 어려울 겁니다. 제가 풀지는 않을 건데, 4-3번에는요, 함정이 뭐냐면요, 더기본 삼각형의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죠. 우리 아까 세변 얘기했을 때 A, B, C가 있으면, 자, 나머지 두 변의 합은요, 항상 한 변의 길이보다는 커야 돼요. 그래서 제일 긴 변이 됐든 아니든 어쨌든 두 변의 합은 나머지 길이보다는 무조건 커야 된다. 이게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요걸 만족시키지 않는 걸 지워줄 줄 알아야 돼요. 거기까지 나오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4-1, 4-2 정도만 연습해도 괜찮고, 자, 필수 예제 5번 갈게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 필수 예제 5, U까지 가면 끝이에요. 거리에 대한 내용이요. 별거 없어요. 자, 필수 예제 5번은 거기 이제 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상황을 한 번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 이제 요런 문제를 내가 생각해내는 능력,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다른 방식으로 내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한번 보고 난 다음에는 거의 그냥 외우다시피 해서 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 듣기 전에 식을 잘 관찰하면서 생각을 좀 해봐. 이걸 대체 나보고 어떻게 구하라는 거지?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필수 5번 갈게요. 자, 실수 xy에 대해서 자, x-1 제곱에 y 제곱, 그리고 자, 뒤에는 x 플러스 3 제곱에 y-2 제곱인데, 자, 이게 뭘까? 생각을 해보는 거지. 저거의 최소값을 어떻게 구할까? 루트, 안에가 완전 제곱식도 아니라 다항식이기 때문에 막 루트를 지워버리거나 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배우고 있는 거 안에서 철저하게 고민을 해야 돼. 뭐냐면 이걸 보시면서 나한테는 어떤 느낌이 들면은 진짜 좋은 거냐면, 제곱 더하기 제곱에 루트가 씌워져 있네.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제곱 더하기 제곱의 루트인데 거리 공식인데, 그러면 얘를 보면서 너네가 x, y 1, 0이면 되지 않을까? 사실 이거 떠올리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x, y랑 1, 0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생각해봐. 선생님 1, y랑 x, 0은 안 되나요? 아, 그럴 수 있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아니라 내가 위에 걸 언급한 이유는요, 오른쪽이 남았잖아. 얘도 남았지.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될 텐데, x, y가 있기 때문에 x, y와 마이너스 3, 2로 봐줄 수 있다면 여기서 동일한 모양을 봐줄 수 있잖아요. 그죠? 아까처럼 뭐 x, 1, y 이렇게 봤으면 여기선 볼 수가 없는 형태가 돼버려. 자, 그럼 이걸 거리로 관찰했을 때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보세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좌표에 보면 1, 0이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3, 2가 있습니다. 요쯤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x, y라고 하는 점은요, 실수 x, y였기 때문에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 그럼 예를 들어 아무 때 내가 이쯤 찍어볼까요? 그럼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1, 0까지의 거리, 그리고 마이너스 3, 2까지 거리.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세요. 야. 그럼 x, y가 다른 데 있으면 봐봐. 뭐 이쯤 있으면 거리는 어떻게 돼요? 요만큼의 거리와 요만큼의 거리를 더하세요가 되는 거지. 그러면 최소값은 대체 어디 있어야 생길 수 있을까? 보세요.
자, 제가 여기 이 1,0하고 마이너스 3,2라는 걸 연결을 쭉 해서요. 저 노란 선분 안에다가 뭐 x, y를 아무데나 이렇게 찍어볼게요. 그럼 보세요. 자, 노란 선상 위에 점이 있을 때는요. 봐. 이 x, y와 1,0의 거리는 이만큼이고 x, y랑 마 3,2의 거리는 요만큼이니까 결론적으로 두 선분을 더하면 쭉 해서 뭐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돼요. 그럼 생각해봐라. 얘랑 얘 두 점 사이의 거리랑 내가 그려놓은 이 선분들을 비교해보면요. 무조건 노란색이 짧습니다. 왜? 아까 삼각형의 결정 조건도 잠깐 얘기했지. 두 변을 더하면 남은 변보다 무조건 길어요. 두 변을 더하면 남은 변보다 무조건 길다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얘가 제일 짧을 때란 얘기야. 오케이? 다른 어딘가에 x, y를 찍더라도 선분 위에 x, y가 있을 때보다는 다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x, y가 딱 하나로 고정되는 게 아니야. 그냥 선분 위에 어딘가에 있다면 최소값은 동일한데 뭐예요? 이 마이너스 3,2랑 1,0이라고 하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와 동일한 값으로 최소값이 돼요. 그래서 자,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시면 16 더하기 4 거기에 이렇게 루트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xy를 얼마인지 구해서 거리를 따로따로 해서 최소값을 구하세요가 아니란 얘기다. 알았지? 그냥 여기 선분 위에 어딘가에 xy가 있다면 최소는 쭉 더해져서 선분의 길이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했을까? 그래서 자, 요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리 공식의 형태니 공식 그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오케이? 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5-2번 완전 똑같이 생겼죠? 근데 이제 5-3번. 자, 여기서 뒤에 있는 형태가 좀 지저분해 보이죠? 자, 요거에 대한 힌트만 주고 넘길게요. 뭐냐면 x제곱 y제곱 8x 4y 20이요. 자, 그럼 이거는 내가 해석을 못 하겠는데 얘네들이 더 있어서 그러면 항상 배우는 거 우리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죠? 그래서 자, x끼리 이렇게 한번 모아봅시다. y도 이렇게 모아보게 되면 이걸 제곱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16이 여기에는 4가 필요한데 요 두 개를 더하니까 딱 20이네. 그지? 맞아 떨어지죠? 자, 그럼 이 식은 x 더하기 4의 완전제곱과 y-2의 완전제곱의 형태로 정리가 되는 놈이었던 거지. 그지? 그럼 우리가 위에서 봤던 그 형태대로 다시 해석할 수 있겠지? 자, 요것도 네, 알아주시고요. 자, 마지막 필수 6이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가지고 알아둬야 할 하나의 공식이거든요. 거기는 이제 성질이라고 나오는데, 자, 이름도 붙어 있어요. 얘는 중선 정리 혹은 파푸스 정리라고 해서 이름도 붙어 있는 중요한 식이야. 가볼게. 자,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냥 어떤 임의의 삼각형입니다. 뭐 예각, 둔각, 직각 이렇게 특정 삼각형이 아니라 그냥 임의의 삼각형 ABC야. 자, 이 식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 BC의 중점을 이렇게 연결하는 걸 우린 중선이라고 부르죠. 자, 중점을 M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자, 얘는 어떤 식이냐면 중선을 그린 그 꼭지점에 이렇게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이에요. AB의 제곱과 AC의 제곱을 더하게 되면 그러면 중선을 제곱하고
절반을 제곱한 걸 더해서 2배 해준 값하고 항상 일치하더라. 이걸 보고 우리는 중선정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중선정리를 설명하는 과정이 필수예제 6번인데요. 자, 가볼게요. 우리 여기서 배우는 게 평면 좌표 점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런 걸 보일 때 뭘 많이 쓰냐면 좌표를 이렇게 도입해서 좀 보일 거야. 자, 무슨 말이냐? 여기 있죠, 요거 BC. 자, 얘를 X축에다가 살짝 옮겨 놓을게요. 이렇게 X축이 있으면 여기 중점 M이 원점에 오도록 이렇게 BC를 갖다 붙여요. 이렇게. 그러면 뭐 이렇게 어떤 삼각형 ABC가 좌표 위로 이렇게 딱 올라가게 되겠죠? 그냥 여기 쭉 가져와서 이렇게 딱 올려놓은 거야. 중점이 원점에 오게끔. 자, 그러면 저 A점이라고 하는 건 좌표를 모르니까요. 제가 A, B라고 두고 얘는 중점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자 C, 0 얘는 마이너스 C, 0 이렇게 두겠습니다. 몰라, 그냥 어떤 의미의 값으로 다 표시를 해놓은 거야. 그럼 우리 여기서 중선 정리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자, 위에 있는 AC 제곱과 AB의 제곱, C가 아니라 B죠? 자, AB 제곱과 AC 제곱, 위에 거의 제곱은요, 중선, 원점이니까 5. 자, A5의 제곱과 절반의 제곱 더해서 2배 하자. 자, 그럼 있는 그대로 써볼게요. 일단 AB, A 플러스 C 제곱에 B 제곱, AC, A 마이너스 C 제곱에 B 제곱이요. 그걸 더했어. 그러면 자, A 제곱 2개 있을 거고 B 제곱도 2개 있고요. C 제곱도 2개 있는데 여기 2AC와 마이너스 2AC는 사라졌겠네요. 괜찮나요? 자, 제가 이거는 빨간 선분의 제곱의 합을 표현해 놓은 거고, 자, 다음 중선 여기 0,0 원점이라 그랬죠? 그러면 얘는 두 점 사이 거리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요. 절반, 뭐 마이너스 C든 플러스 C든 길이는 C겠죠? 제곱을 더한 다음에 몇 배 해주자? 2배를 해주자. 그러면 어때? 2A제곱, 2B제곱, 2C제곱이니까 얘랑 똑같이 나오죠. 그러면 저 A, B, C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결론적으로 뭐야? 제곱 더하기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의 2배입니다. 가 성립한다는 거야. 내가 억지로 끼워 맞춤이 아니라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이름이 붙는 거라고, 알았지? 그래서 자, 위에 거 제곱의 합은 중선 제곱 절반 제곱의 합의 2배다. 기억해라. 이건 모양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유형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네. 특히 거리가 같다 거리의 최소값,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괜찮겠죠? 네. 밑에 있는 기본 문제들은 당연히 다 연습을 하셔야 되고,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조금씩 어려운 문제들도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오케이?